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죠. 그런 다음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 민수와의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어요. 밥 먹었어? 잘 다녀와. 이런 말들이 전부입니다. 결혼 23년 차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집을 떠났죠. 큰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저는 이 적막함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너무 오랜만이네. 그냥 집에만 있지 뭐. 에이, 그러지 말고 나와. 참 그런데 내 차 점검은 언제 했어? 차 점검? 글쎄, 작년에 했나? 미라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카센터에 한번 와봐. 요즘 너무 바빠서 손님들 예약 잡기도 힘들다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미란의 남편 동혁 씨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결혼 초기에 몇 번 만났던 기억만 어렴풋하죠. 꼭 해야 할까? 당연하지. 차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게다가 친구 소개로 가면 서비스도 잘해줄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 내일 오후에 와. 미리 말해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지 고민했죠. 그냥 카센터 가는 건데 왜 이러나 싶기도 했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나섰습니다. 미란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가니 생각보다 큰 카센터였습니다. 동역자동 차정비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정비사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들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니 중년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혜진님이시죠? 미란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직접 봐드릴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정비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혁입니다. 미란님 소개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동혁 씨였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혜진입니다. 차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열쇠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때 동혁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동혁 씨는 제 차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고 타이어 상태도 확인했죠.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이죠.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차 점검하러 갔다 왔어. 그래? 어디 갔는데? 미란이 소개해준 카센터.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동혁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닌 건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낀 설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저는 자꾸 카센터 생각이 났습니다. 동혁 씨가 정성스럽게 제 차를 점검해 주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저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녁에 들어와서 밥만 먹고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물어봤어요. 달라 보여? 응,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저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뭘 안다고 하는 건지 말이죠. 별일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차는 어땠어? 응, 잘 봐줬어. 고마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 차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운전도 조심히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동혁 씨가 저를 칭찬했다니까요. 그랬구나. 참, 다음 주에 또 가봐. 엔진오일 갈 때가 됐다고 하더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갈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곳에서 할까요? 꼭 거기서 해야 해. 친구인데 당연하지. 게다가 잘해주잖아. 결국 저는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저는 다시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셨네요. 동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엔진오일 갈아야 한다고 들었어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혁 씨는 제 차 보닛을 열고 엔진오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하시네요. 보통 이 정도 연식이면 오일이 더 더러워져 있는데. 동혁 씨의 칭찬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운전 습관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안 하시나 봐요. 네,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해요. 작업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동혁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와, 정말 달라졌네요. 새 오일로 갈았으니까요.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점검 받으세요. 계산을 하면서 동혁 씨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와는 언제부터 친구세요? 학창 시절부터 친한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친구 두셨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동혁 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왠지 꾸며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여자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저는 그냥 엄마, 그냥 아내였어요.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죠. 하지만 오늘 동혁 씨의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침실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동혁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칭찬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이 감정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달콤한 비밀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핑계를 만들어서 다시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냥 동혁 씨를 보고 싶었던 거죠. 카센터에 도착하니 다른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려야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동혁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동혁 씨를 보면서 점점 더 끌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린 후에야 제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타이어 공기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동혁 씨는 타이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공기를 좀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요즘 손님이 많으시네요. 네,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동혁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집에서는 좀 복잡해요. 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바쁘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불만이 많아요. 돈은 잘 벌어오면서 왜 집에는 신경 안 쓰냐고. 동혁 씨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글쎄요. 집에서는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에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집에서 그런 기분이에요. 늘 혼자인 기분이거든요. 동혁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남편분이 무관심하신가 봐요? 네, 대화다운 대화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죠.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힘드시겠어요? 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동혁 씨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하는 기계 같다는 소리 듣고 집에 가면 또 잔소리만 듣고. 가끔은 정말 답답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신기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아니에요. 저도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고마워요. 동혁 씨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앞으로 종종 오세요. 차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동혁 씨와의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차 점검하러 갔다 왔어요. 또? 얼마 전에도 갔잖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동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동혁 씨에게 더 끌렸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차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미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세차를 하러 타이어를 확인하러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동혁 씨도 제가 자주 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말 없이 반겨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저는 평소보다 늦게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갔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동혁 씨가 물어봤습니다. 낮에 못 와서요. 괜찮죠? 물론이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해서요. 동혁 씨는 제 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요. 그냥 브레이크 패드가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당장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실 저는 차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동혁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자 카센터에는 저와 동혁 씨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동혁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동혁 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네, 그래도 보람 있어요. 손님들이 만족해 하시면 멋있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이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혜진 씨도 멋있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 동혁 씨가 제 눈을 쳐다봤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가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미란 씨가 있잖아요. 몸만 같이 있지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맥주가 들어가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혜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모습은? 진짜 모습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엄마 아내로만 살아와서. 여자로서의 모습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여자로서의 모습.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동혁 씨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무실 조명을 끄고 나니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혜진 씨. 동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 그런 걸 생각해 본 지 오래됐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때 동혁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동혁 씨가 제게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남편도 미란도 모든 것을 잊고 그 순간에만 집중했어요. 동혁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 키스를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장. 위험한 달콤함. 그날 이후 저와 동혁 씨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한다, 친구들과 모임 있다, 문화센터에 간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집 밖으로 나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편하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 바빠 보이네? 어느 날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네,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요.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해.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이 저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동혁 씨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오고 가니까요. 동혁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 어디서요? 모텔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텔이라니.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모텔이요? 네,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이것쯤이야 싶었어요.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동혁 씨가 알려준 모텔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모텔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모텔 간판에 네온 사인이 낮은데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내가 온다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동혁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오셨네요. 네. 우리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침대가 있다는 게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음료수 마실래요? 동혁 씨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하시나 봐요. 네, 조금. 저도 그래요. 우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 씨. 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동혁 씨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동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동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침대 위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어요. 동혁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일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동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그 모텔에서였어요. 저는 그곳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더욱 연기를 잘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평범한 주부였고 동혁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열정적인 여자였습니다. 이중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짜릿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동혁 씨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이거 받아보세요.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예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왜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이런 선물을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예뻐요.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거울을 보면서 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동혁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그 목걸이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가끔 꺼내서 보면 동혁 씨와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오늘 시간 있어? 차나 한잔 하자. 좋아. 미란과 만난 지도 꽤 오래됐네요. 동혁 씨와 만나느라 친구들과의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미란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봉사활동 한다고 바쁘다더니. 응, 그냥 그래.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참, 이거 봐. 미란이 목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예쁘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런 선물을 줬어. 미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받았어? 어제. 요즘 오빠가 이상해. 나한테 이런 선물까지 주네. 미란의 말에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동혁 씨가 저에게 준 목걸이와 똑같은 걸 미란에게도 줬다니. 갑자기 왜? 몰라. 사업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가 봐. 아니면 미안한 게 있나? 미란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봐. 집에 돌아가서 저는 서랍에서 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하고 있던 것과 정말 똑같았어요.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동혁 씨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배신감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동혁 씨는 저에게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미란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음 날 저는 동혁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미란이를 만났는데 목걸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동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왜 미란이에게도 줬어요? 그게 의심받을까 봐서. 의심받을까 봐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이 단지 눈속임용이었다니. 혜진 씨,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특별한 건 맞아요. 특별하다면서 왜 똑같은 선물을 줘요? 집에서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요. 동혁 씨가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저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위장용이었다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동혁 씨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는 미란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까? 저와 있을 때와 똑같이 다정하게 대하는 걸까? 질투가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에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동혁 씨의 진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상대일 뿐인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세히 봤어요. 이제 이 목걸이가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저는 계속 동혁 씨와 만났습니다. 목걸이 일로 서운했지만 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친구 모임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혁 씨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모텔 앞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동혁 씨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혜진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서 있는 동혁 씨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아, 이게 뭐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란아, 이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빠도 이런 짓을 했어? 미란이 동혁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동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길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동혁 씨가 미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뿌리쳤어요. 혜진아, 너는 뭐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해? 미란이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란아,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여기가 너희들이 만나던 곳 아니야? 미란이 모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자. 미란아. 동혁 씨가 다시 미란을 달랬지만 미란은 듣지 않았어요. 혜진아, 나한테 대답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미란아. 언제부터냐고.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한 달? 한 달 동안 나를 속였어? 미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나 먼저 갈게. 저는 차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이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동혁 씨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라는 저를 용서해 줄까? 남편에게까지 알려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미란의 충격받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도. 핸드폰에는 동혁 씨의 부재중 전화가 10번도 넘게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밥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자.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카페에 도착하니 미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모습이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도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보네요. 앉아.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제 집에 가서 남편이랑 다 얘기했어. 그래서?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 모든 걸 고백하면서. 동혁 씨가 모든 걸 말했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진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미란아. 남편을 뺏긴 건 그렇다 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친구한테 배신당한 건 정말 못 참겠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한 달 동안 모르게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아, 우리 얼마나 오래 친구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혜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란아, 제발. 아니야. 남편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어떻게든 해보겠어. 근데 너는.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미란아. 하지만 미란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동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카센터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미란이가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빌어볼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해요. 동혁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혜진 씨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 씨를 힘들게 해서. 저도 미안해요. 미란이한테.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아니, 원점보다 더 나빠졌어요.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었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평소와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보니 더 씁쓸했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란과의 우정도 동혁 씨와의 사랑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그 뜨겁던 순간들은 아직 제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 짧은 시간만큼은 제가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지금은 다시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이 작은 불씨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단순히 엄마이고 아내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